미국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미국도 포기한 극비 최고의 기술을 한국이 독자 개발 성공했다고 합니다. 제6세대 독점 기술의 붕괴에 미국이 극대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헬리콥터 조종사로 일하고 있는 제퍼라 나이팅게일이에요. 정글의 나무들이 아래로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헬리콥터 조종관을 꽉 움켜잡았어요. 저의 이름은 제퍼라 나이팅게일이지만 모두들 저를 제프라고 불러요. 저는 원래 미국 해군 특수부대 조종사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저의 구조용 헬리콥터 엔진에서 이상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고 그 소리가 제 속을 뒤틀리게 만들었어요. 저는 무전기 헤드셋에 대고 말했어요. 관제탑에서 구조세 7호입니다. 추락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좌표를 다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지만 명확한 응답은 들을 수 없었어요. 아래쪽에 울창한 정글은 모든 방향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초록색 바다 같았어요. 갑자기 제 헬리콥터의 엔진이 추운 아침에 오래된 자동차처럼 기침을 하고 헛돌기 시작했어요. 빨간 경고등들이 환한 반딧불이처럼 조종판 전체에서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각한 트러블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으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전기에 대고 외쳤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구조세 7호가 추락하고 있어요. 헬리콥터는 울창한 나무벽을 향해 떨어지며 회전했어요. 저는 훈련에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추락을 통제하려고 했고 작은 공터처럼 보이는 곳을 향해 조종했어요. 항공기는 땅에 세게 부딪혔고 튕기고 미끄러지다가 마침내 거대한 나무줄기에 부딪혀 멈췄어요. 먼지가 가라앉아 저는 조종석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안전벨트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머리가 빙빙 돌았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참 좋네요. 또 다른 곤란한 상황이네요, 제프. 잔해에서 기어 나오면서 저는 제 주위를 둘러싼 울창한 정글을 둘러보았어요. 높은 나무들이 거대한 초록색 기둥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잎사귀들이 너무 울창해서 대부분의 햇빛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새소리가 습한 공기를 통해 울려 퍼졌고 어디선가 물이 흐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저는 정글 깊숙한 곳에서 추락한 탐험가 그룹을 구조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이제 저 자신이 여기에 갇히게 되었고 어디서든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작동하는 무전기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었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가 항상 제가 고집이 세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엄마가 옳다는 걸 증명할 시간이네요. 저는 비상용 배낭을 메고 울창한 식물들과 덩굴들 사이를 걸으며 올바른 방향이기를 바라며 하이킹을 시작했어요. 이 임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구조센터에서는 한국의 산악구조 전문가가 이미 그 지역에 있다고 알려줬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을 굴렸어요. 저는 생각했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이 정글 구조에 대해 뭘 알 수 있을까요? 한국은 온통 산과 도시뿐이고 이런 야생적이고 위험한 정글과는 전혀 달라요. 저는 아마도 한국인 전문가까지 구조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덩굴들이 제 옷을 잡아당기고 이상한 벌레들이 제 머리 주위를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저는 모든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을 걸은 것 같은 후에 앞쪽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조용히 움직이며 저는 나무들 사이로 앞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작은 캠프를 볼 수 있었어요. 저는 하이킹 복장을 한 여성이 나뭇가지와 큰 잎사귀로 만든 피난처 아래에서 부상당한 세 사람을 조심스럽게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 여성은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아시아인이었고 아마도 30대쯤으로 보였으며 똑똑한 검은 눈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의 다리를 붕대로 감으며 작업하는 손놀림이 안정적이었어요. 그 여성은 완벽한 영어로 말했지만 저는 약간의 억양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당신이 미국인 조종사시군요. 당신의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박세지민 박사이고 산악구조 전문가예요.
그리고 묻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네, 저도 여기가 산이 아니라 정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무시하는 듯한 생각들이 그렇게 뻔했나요? 열대성 폭풍이 해가 지는 바로 그 시간에 몰아쳤고 정글을 바람과 비, 그리고 부러지는 나뭇가지들의 악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박 박사와 부상당한 3명의 탐험가들과 함께 비상대피소 아래에서 웅크리고 앉아 화난 괴물처럼 우리 주위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바람 소리를 뚫고 소리쳤어요. 이건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심각해요. 제 첨단 GPS와 통신 장비는 모두 추락으로 인해 고장났어요. 이런 날씨에 어떻게 길을 찾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세지민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박 박사는 주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녀는 구식 나침반처럼 보이는 것과 매듭이 묶여진 어떤 종류의 밧줄을 꺼냈어요. 세지민은 작은 LED 손전등 불빛으로 나침반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때로는 오래된 방식이 신기술보다 더 잘 작동해요. 이 폭풍은 지나갈 거지만 해가 뜰 때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해요. 이 부상자들은 곧 제대로 된 의료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그 간단한 장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말했어요. 농담하시는 거죠? 그게 당신의 계획이에요? 나침반과 밧줄 몇 개로요? 아가씨, 저는 1마일 떨어진 곳에서 동전도 찾아낼 수 있는 GPS 시스템이 달린 수백만 달러짜리 헬리콥터를 조종했어요. 세지민은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헬리콥터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 여자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말했어요. 박 박사님, 당신이 먼저 여기 도착해서 이 사람들을 도운 것은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고급 수색 및 구조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세지민은 열이 나고 있는 부상당한 탐험가 중 한 명을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함께 일해야 해요. 이 정글은 우리의 훈련이나 멋진 장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남을 만큼 충분히 똑똑한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야생동물처럼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폭풍이 울부짖는 가운데 부상자 중 한 명인 지질학자 카를로스가 숨쉬기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가슴이 짧고 무서운 헐떡임으로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저는 즉시 응급 모드로 전환하며 말했어요. 그의 폐에 구멍이 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하지만 세지민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배낭에서 이상하게 생긴 식물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병원은 좋은 날씨에도 이틀거리예요. 이 폭풍은 아침까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녀는 손 사이에서 식물들을 으깨기 시작했고 박하와 제가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의 냄새가 나는 초록색 페이스트를 만들었어요. 저는 요구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잡초로 뚫린 폐를 치료할 수는 없어요. 세지민은 인내심 있게 말했어요. 이건 잡초가 아니에요. 그녀는 카를로스의 가슴에 페이스트를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만든 붕대로 덮었어요.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생명을 구해온 전통의학이에요. 때로는 자연이 우리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을 제공해줘요. 저는 단 몇 분 만에 카를로스의 호흡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놀랍게 지켜보았어요. 무서운 헐떡임이 더 깊고 정상적인 호흡으로 바뀌었고 그의 창백한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어요. 저는 시작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하지만 세지민은 이미 다른 환자들을 확인하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지민은 일하면서 설명했어요. 제 할머니가 전통치료사였어요. 할머니께서 산숲, 심지어 정글까지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면 모두 약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의 미국 특수부대 훈련도 인상적이지만 때로는 간단한 해결책이 최고의 것이에요. 저는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전문가였고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이 정글에서 우리 주위에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저는 똑똑함에도 여러 다른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비가 수천 개의 작은 망치처럼 우리 대피소를 두드렸어요.
번개가 나무들 사이로 번쩍이며 무섭고 빠른 순간들로 정글을 비췄어요. 천둥이 너무 크게 울려서 제 귀가 윙윙거렸어요. 세지민은 빗물이 우리 대피소 주변에 고이기 시작하는 곳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의 3명의 부상 환자들을 둘러보았어요. 카를로스는 이제 호흡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어요. 사진작가 마리아는 풍선처럼 부어오른 심한 발목 염좌를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이드 데이비드는 팔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이런 날씨에 어떻게 그들을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들은 겨우 걸을 수 있는 상태예요. 세지민은 이미 배낭에서 매듭이 있는 밧줄을 풀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이것은 등반용 밧줄이라고 해요. 들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녀는 미끄러지지 않고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특별한 매듭을 묶는 방법을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의 매듭 묶기 기술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어요? 세지민은 말했어요. 한국의 산악구조는 많은 즉석 해결책을 포함해요. 우리는 종종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없고 멋진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일해요. 가진 것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나뭇가지와 밧줄로 들 것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저는 세지민이 얼마나 숙련되었는지 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은 빠르고 확실하게 움직였고 모든 상황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세지민은 비를 뚫고 가리키며 말했어요. 전응선 위로 반마일 정도 가면 동굴이 있어요. 더 높은 곳이고 건조할 거예요. 거기서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릴 수 있어요. 폭풍 속에서 정글을 통과하는 것은 악몽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고 비가 모든 것을 미끄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세지민은 자신의 간단한 나침반으로 길을 안내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우리가 동굴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흠뻑 젖고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전했고 환자들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밤을 보내면서 교대로 망을 보고 부상자들을 돌보며 저는 세지민이 얼마나 능숙하게 일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는 것 같았고 무엇이 잘못되어도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새벽 무렵 졸음에 빠져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마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구조 작업에 대해 배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침이 되자 폭풍은 지나갔고 정글은 거대한 사우나처럼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공기가 너무 두텁고 습해서 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전혀 끝나지 않았어요. 밤 동안 내린 폭우가 작은 개울을 격렬하게 흐르는 강으로 바꿔놓았고 이제 그 강이 안전한 곳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막고 있었어요. 부상당한 탐험가 중 한 명인 마리아가 분노와 섞인 액체, 초콜릿처럼 나무들 사이로 거품을 내며 돌진하는 갈색 물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우리가 저걸 건너야 하나요? 저는 점점 커지는 걱정으로 강을 살펴보았어요. 강은 최소 50피트 너비였고 자동차는 물론이고 사람까지도 휩쓸어버릴 만큼 빠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물은 화가 나고 위험해 보였고 물살에 회전하는 나뭇가지와 잔해들로 가득했어요. 더 나쁜 것은 원래 탐험팀의 또 다른 2명이 강 건너편에서 발이 묶인 채 미친 듯이 팔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들은 작은 인형처럼 보였어요. 우리 상황이 정말 얼마나 나쁜지 깨달으며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겨우 걸을 수 있는 3명의 부상자가 있었고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 괴물 같은 강 건너편으로 건네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어요. 저는 장비에서 컴팩트한 노란색 패키지를 꺼내며 제안했어요. 제 비상용 뗏목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배낭만한 크기였지만 구조용 뗏목으로 부풀릴 수 있었어요. 바다 구조용으로 설계된 것이니까 강의 급류도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세지민은 먹이를 지켜보는 매의 집중력으로 물을 관찰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저 강은 뗏목에게 너무 위험해요. 물살이 그것을 장난감처럼 바위에 부딪혀 부셔버릴 거예요. 그녀는 물 일련의 바위들 위로 부서지며 강이 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격렬한 백색 급류를 만드는 곳을 가리켰어요.
저는 목소리에서 좌절감을 빼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제안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는 매 순간마다 부상자들은 더 약해지고 건너편에 발이 묶인 탐험가들은 더 절망적이 되고 있었어요. 바로 대답하는 대신 세지민은 배낭에서 긴 밧줄 구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전에 본 것과 같은 평범한 밧줄이 아니었어요. 어떤 종류의 천연 섬유로 만들어진 것으로 황금실로 만들어진 것처럼 아침 햇살에서 약간 반짝이고 빛나는 것 같았어요. 세지민은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처럼 부드러운 섬유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설명했어요. 이것은 전통적인 한국 산악용 밧줄이에요. 젖으면 실제로 더 강해지는 식물 섬유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어린 소녀였을 때 할아버지께서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오래된 방식이 종종 가장 강한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밧줄에 매달려서 건너가자는 건가요? 그 옛날 영화에 나오는 타잔처럼요? 세지민은 강 양쪽에 높은 나무들을 올려다보며 정정했어요.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짚라인이에요. 이쪽 높은 나무에서 저쪽 나무까지 줄을 설치하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누군가가 건너가서 먼 쪽 끝을 고정해야 해요. 저는 거품이 이는 물을 보고 배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강은 살아있는 것 같았고 굶주려서 감이 들어오는 누구든지 삼켜버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말했어요. 누군가가 저걸 헤엄쳐서 건너가야 한다고요? 이 물살에서요? 그건 자살이에요. 세지민은 이륙 전에 비행계기를 연구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물을 관찰하며 말했어요. 헤엄치는 게 아니라 항해하는 거예요. 물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춤과 같은 패턴이 있어요. 물이 여기서는 빠르게 흐르고 저기서는 더 천천히 흐르고 그 다음에 다시 빨라져요. 올바른 시기에 물을 정확히 읽으면 물살과 싸우는 대신 우리를 도와주도록 물살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이 물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제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가 강의 모든 세부 사항을 얼마나 신중하게 연구하는지에 감명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모든 바위 물살의 모든 변화물이 더 깊거나 더 얕은 모든 지점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과학자가 복잡한 방정식을 연구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세지민은 하류 약 20피트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를 보세요. 물이 원을 그리며 소용돌이치는 것이 보이나요? 그것을 와류라고 해요. 그곳에서는 물이 실제로 뒤쪽으로 움직이며 조용한 지점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기 저 큰 바위 뒤에서는 물살이 훨씬 약해요. 저는 물을 찡그리며 바라보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강은 단지 하나의 큰 흐름이 아니었어요. 수십 개의 작은 물살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어떤 것은 빠르고 어떤 것은 느리며 어떤 것들은 심지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마치 물로 만든 퍼즐 같았어요. 저는 마침내 제 군사 훈련이 작동하며 말했어요. 제가 갈게요. 저는 가장 강한 수영 선수이고 수상 구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세지민은 강철처럼 꾸준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돼요. 당신은 조종사예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구조대가 왔을 때 다른 누구도 헬리콥터를 조종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당신이 살아있고 건강해야 해요. 제가 갈게요. 제가 항의하거나 그녀의 팔을 잡기 전에. 세지민은 이미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매듭들로 빛나는 밧줄을 허리에 묶고 있었어요. 그 매듭들은 복잡해 보였지만 어쨌든 저는 그것들이 그 일에 정확히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외쳤어요. 잠깐. 하지만 그녀는 이미 급류의 가장자리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녀가 강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제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어요. 그녀는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각 발걸음을 테스트했어요. 물이 그녀의 다리 주위로 그 다음 허리로 그 다음 가슴으로 소용돌쳤어요. 그녀는 제가 했을 것처럼 물살과 싸우는 대신 물살이 그녀를 다른 쪽으로 밀어주도록 도움을 받아 놀라운 인내심으로 움직였어요. 잠시 동안 저는 그녀의 전략을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곧장 건너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쪽을 향해 각도를 맞추면서 강이 그녀를 하류로 운반하도록 두고 있었어요.
마치 나뭇잎이 시냇물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을 보는 것 같았는데 이 나뭇잎은 어디로 갈지에 대해 의도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재앙이 닥쳤어요. 큰 파도가 세지민을 붙잡고 갈색물 아래로 끌어당겼어요.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고 저는 제 배가 얼음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세지민.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물을 지켜보며 그녀의 어떤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했어요. 제 뒤에 부상당한 탐험가들은 조용했고 숨을 참고 있었어요.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던 마리아조차도 걱정으로 조용했어요. 그때 20피트 하류에서 세지민의 머리가 코르크처럼 물 위로 튀어나왔어요. 그녀는 공기를 헐떡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다른 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서운 순간 동안 물살이 그녀를 완전히 휩쓸어가 버릴 것처럼 보였어요. 물은 너무 강했고 그녀는 그것과 싸우는 것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녀의 계획이 작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물살 속의 바위들과 조용한 지점들을 징검다리처럼 사용하고 있었고 하나의 안전한 지역에서 다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지점에서 물살이 너무 강해지면 그녀는 바위 뒤로 몸을 숙이고 그 뒤에 더 조용한 물에서 쉬었어요. 그 다음 그녀는 다음 안전한 지점으로 움직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강과 치명적인 체스 게임을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든 움직임이 완벽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강이 이길 것이었어요. 세지민의 식물약 치료 후에 기분이 나아진 지질학자 카를로스가 속삭였어요. 그녀는 놀라워요. 저도 동의해야 했어요. 세지민이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용기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술과 지식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제가 비행계기를 읽는 것처럼 물을 읽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신중하고 위험한 작업이 거의 1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세지민은 다른 쪽에 도달했어요. 그녀는 진흙투성이 강변으로 자신을 끌어올렸고 지쳐 보였지만 의기양양했어요. 발이 묶인 두 탐험가가 그녀가 굵은 가지를 가진 튼튼한 나무에 밧줄을 고정하는 것을 도왔어요. 세지민이 급류 소리를 뚫고 간신히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물 건너편에서 불렀어요. 당신 차례예요. 부상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이제 정말 까다로운 부분이 왔어요. 우리는 밧줄과 창의력만으로 3명의 다친 사람들을 저 환한 강을 건너 보내야 했어요. 저는 제 헬리콥터 안전장비와 세지민의 전통적인 한국 밧줄을 보며 어떻게 작동시킬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저는 생각을 말하며 말했어요. 하네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그들이 떨어지면 안전하게 지켜줄 무언가를요. 강의 반대편에서 함께 일하며 세지민과 저는 즉석 짚라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제 헬리콥터 안전 하네스를 그녀의 전통적인 밧줄 만들기 기술과 결합했어요. 짚라인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카를로스는 1분도 안 되어 강을 건넜고 저는 다른 쪽에서 세지민이 그가 잘했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 밧줄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가이드는 우리 그룹에서 가장 무거웠고 그의 팔 상처가 그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짚라인 아래의 급류를 보며 말했어요.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스템은 당신 무게의 2배도 견딜 수 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거웠기 때문에 줄을 따라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잠시 동안 그가 다른 쪽의 나무에 충돌할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세지민은 그녀가 준비한 포획 시스템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데이비드는 그녀의 팔 안에 안전하게 착지했어요. 마침내 제 차례였어요. 줄에 제 자신을 걸고 나무에서 밀어내릴 준비를 하면서 저는 순수한 공포의 순간을 느꼈어요. 건너리는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급류 위로 날아갈 때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휘날렸어요. 그때 세지민의 강한 손들이 제가 다른 쪽에 도달했을 때 저를 잡기 위해 거기 있었어요. 제 발이 땅에 닿으면서 비틀거렸지만 그녀는 바위처럼 단단한 느낌의 그립으로 저를 안정시켰어요.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짚라인 시스템을 돌아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미국 군용 장비치고도 나쁘지 않아요. 아마도 우리는 결국 좋은 팀을 만들 것 같아요. 우리가 강의 이쪽에서 발이 묶인 탐험가들을 돕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저는 제 한국인 파트너에 대한 제 의견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여성은 단지 운이 좋거나 고집이 센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진정으로 숙련되었고 놀랍도록 똑똑했지만 제가 전혀 배운 적이 없거나 심지어 생각해본 적도 없는 방식들로 그랬어요. 우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정글을 2시간 동안 하이킹하고 있을 때 저는 제 몸의 모든 털을 곤두서게 만드는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는 나무들 사이로 굴러가는 천둥 같았지만 훨씬 더 위험했어요. 50피트 앞에서 거대한 제규어가 우리의 길을 막고 있었고 노란 눈이 우리를 저녁 메뉴의 항목들처럼 우리 그룹을 고정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규어는 매복 포식자예요. 우리가 달리면 그것의 사냥 본능을 자극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 죽을 거예요. 그 큰 고양이는 동시에 아름답고 무서웠어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보는 동안 전문이 털이 근육으로 물결쳤고 저는 그 강력한 몸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었어요. 제 뒤에서 부상당한 탐험가 중 한 명이 정글의 침묵 속에서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작은 흐느끼는 소리를 냈어요. 제규어의 귀가 그 소리에 경련했고 저는 그 근육들이 풀려날 준비를 하는 스프링처럼 긴장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건 안 좋았어요. 세지민이 제게 속삭였어요. 신호탄 총은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조용해서 저는 거의 들을 수 없었어요. 이 말은 덤불에서 산불을 일으킬 위험이 너무 커요. 온 정글이 탈 수 있어요. 저는 입술을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쉿소리로 대답했어요. 정중하게 비켜달라고 부탁하자고요? 말로 대답하는 대신 세지미는 천천히 배낭에 손을 넣어 간단한 나무 호루라기처럼 보이는 것을 꺼냈어요. 세지미는 거의 호흡에 가까울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전통적인 산악 호루라기예요. 음양 주파수가 포식자 행동 패턴을 방해해요. 제규어에 맞서는 호루라기는 전투기와 싸우기 위해 종이 비행기를 가져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난 하루 동안 저는 세지민의 특이한 방법들이 처음에는 완전히 미친 것 같아 보였을 때조차도 그것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세지민의 산불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 손가락이 신호탄 총 방아쇠에 힘을 주었어요. 만약 이 호루라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정글의 절반을 태우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저는 뭔가를 시도해야 했어요. 그때 세지민이 호루라기를 입술에 대고 불었어요. 나온 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것과는 달랐어요. 그 소리는 고대적인 느낌이었고 마치 시간의 시작부터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규어에 대한 효과는 즉각적이고 완전히 놀라웠어요. 세지민이 호루라기를 다시 불었고 이번에는 비밀 암호처럼 들리는 다른 리듬으로 3개의 짧은 음표와 그 다음에 정글을 통해 영원히 울리는 것 같은 하나의 길고 잊혀지지 않는 음표였어요. 제규어는 제 손가락만큼 긴 이빨을 보여주는 좌절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낸 다음 돌아서서 나타났을 때만큼 조용히 정글 속으로 사라졌어요. 한순간 그것이 거기 있었고 우리 모두를 잡아먹을 준비가 되어 보였고 다음 순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어요. 긴 순간 동안 아무도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종류의 마법인지 모르지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을 거예요. 세지민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호루라기를 배낭에 다시 넣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한국 산악 가이드들로부터 특정한 소리들이 큰 포식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을 배우셨어요. 주파수가 그들의 내의 균형을 방해해서 그들을 어지럽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 여성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계속 저를 놀라게 했어요. 세지민은 제규어와 맞서는 것이 그녀의 평범한 하루의 일부인 것처럼 다시 앞으로 걷기 시작하며 동의했어요. 모두 좋은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조용한 해결책이 시끄러운 것보다 더 나아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거나 새로운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적어요. 한국인 구조 전문가는 이제 그녀의 식물약으로 의료 응급 상황에서 우리를 구했고 그녀의 전통 밧줄로 위험한 강을 건너게 해주었고 박물관에 있을 법한 오래된 나무 호루라기 하나로 제규어와 맞섰어요. 매번 그녀의 방법들은 처음에는 불가능하거나 미친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매번 그것들은 제가 모든 첨단 훈련과 비싼 장비를 사용해서 생각해낼 수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더 잘 작동했어요. 덩굴과 화려한 꽃들로 덮인 거대한 쓰러진 나무 주위를 조심스럽게 돌아갔어요.